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차기 감독회장과 연회감독 선거 일정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이달 말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선거권자 선출 절차에 문제가 제기돼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에 교회 주변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교계단체들이 교회 주변 피해 소상공인들을 돕는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코로나19 여파로 10월 8일로 연기했던 교단 정기총회를 오는 28일 열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살펴봅니다.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계 각 교단들이 총회 일정을 조정하며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단 내부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차기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당초 이달 말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선거권자 선출 절차에 문제가 제기돼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는 29일에 진행할 예정이던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선거를 2주 연기해 10월 12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리교가 선거 일정을 연기한 것은 선거권자 선출 절차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는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라 선거에 앞서 12개 연회별로 선거권자를 선출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일부 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 절차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일 전에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관위는 중부연회의 개선 요구가 지연되자 선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중부연회가 선관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부연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부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개선 요구를 이유로 선거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선거 일정을 연기하지 말고 예정대로 선거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연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임시연회를 개최할 수도 연회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권자 문제는 선관위 결정에 따를 것이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중부연회에 있지 않고 선관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부연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원에 선거권자 선출 결의 유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선거권자 선출 문제를 놓고 선관위와 중부연회가 이처럼 대립하는 것은 자칫 선거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선거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부연회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선관위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선거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리교단의 차기 리더십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전개되는 이 같은 모습은 선거 이후 또 다른 후폭풍을 예상하게 합니다. 감독회장 선거를 놓고 지난 10년 동안 내홍을 겪은 감리교단은 현재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윤보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감독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자 선출 절차에 대한 위법성으로 인해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오고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 전부터 펼쳐지고 있는 선거권자 선출 하자 논란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다시 감독회장 선거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감리교 지도부들이 지혜는 물론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에 교회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개신교 단체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제일교회 주변 피해 소상공인들을 돕는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점들. 점심시간에도 거리가 한산합니다. 주변 상인들은 최근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매출 쫓는 게 아니라 왔어. 이쪽 라인이 다 힘들어요 지금. 가게 다 문 닫고 장사들 안 하다 최근에 이제 하도 저거 하니까 이제 조금씩 열리고 옆집도 보면 점심때만 잠깐 하고 있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교계 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모금운동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산에 대해 공교회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생계가 어려워진 주변 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생계에 또 직격탄을 지금 입은 게 사실이고 2차 피해들이 일어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금의 운동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게 일부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어떤 인식의 전환들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이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광훈 목사의 활동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한국 교회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작에 담임 목사와 교단에서 전광훈 목사와 이단성 그리고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지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 총체적인 도의적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반성하고 각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새 단체는 오병이어라는 프로젝트 명처럼 이번 모금 운동이 각 지역 상인들을 돕는 전국적인 교회 운동으로 확대되길 희망했습니다. 가장 복음적인 삶은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삶인데 더불어서 사는 삶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가 이제 지역에 조금 더 친화적으로 지역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단체는 앞으로 모금액 전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21일부터 1박 2일 동안 개최하려던 105회 정기총회를 21일 하루 온라인 화상총회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장합동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총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회는 오는 21일 낮 2시 새해den교회에서 열리며 새해den교회를 본부로 화상회의가 가능한 전국 30여 개 교회를 선정해 교회당 10명 이하로 총회 총대를 배정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10월 8일로 연기된 제105차 정기총회를 9월 28일에 열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최근 임원회를 열어 2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비대면 온라인 정기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총회 날짜와 장소를 정하기 위해 총회 임원 노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동과 관련해 UN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에게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서신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동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심리전이며 남북 전체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 씨의 행동은 한국의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BS TV가 3년 연속 종교방송 사업자 시청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도 방송사업자 시청 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CBS TV가 1위, 2위는 CTS, 3위는 불교 방송 채널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CBS TV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시청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의 대학 생활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취업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9월 8일 날 학원보그마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대학생들에게 요즘 고민거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49.5%,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진로, 취업 문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된 게
경제적인 문제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를 응답한 비율이 25.3%였거든요. 그러니까 1위로 응답된 진로 취업 문제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대학생들에게는 이 진로 취업 문제가 가장 큰, 가장 압도적인 그런 고민거리로 그렇게 좀 조사됐습니다. 그럼 현재 생활에 대한 느낌은 어떻던가요? 네, 현재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나는 현재 내 삶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6.0%였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매우 만족한다가 11.8%고 약간 만족이 54.3%예요. 이렇게 보면 대학생이 현재 생활에 크게 불만은 없는 그런 상태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응답이 44.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명 가운데 1명 가까운 대학생들이 생활 가운데서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거의 온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는 비율도 거의 3명 가운데 1명꼴인 27%였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는 응답도 5명 가운데 1명꼴인 19%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현재 생활에 크게 불만은 없지만 그 가운데 일부 대학생들에게서는 생활의 무력감이라든지 삶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이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대면 수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코로나19가 대학생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대학생들은 가장 왕성하게 그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연령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이 강조되는 상황이라서 생활 환경과 반경이 많이 위축돼 있는 것으로 이번에 조사됐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친구들 모임이 줄어들었다. 90.8%가 동의하고 있고요. 또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가 90.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학교 친구들 모임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축소되는 부분에서 우울감을 겪는 비율도 거의 2명 가운데 1명꼴인 46.8%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코로나 블루 겪는 비율이 2명 가운데 1명꼴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생활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학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어렵다 하는 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지인과의 모임 감소잖아요. 예. 친구들과의 모임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그 나쁜 변화다, 부정적인 변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9.5%였고요.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비율은 15.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모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1학년들은 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를 좀 사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조사 결과도 있는데 1학년들이 학교에 올라와서 친구를 사귀었다 하는 비율이 32%밖에 안 돼요. 사귀지 못했다는 비율이 68%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들이 올라가서 친구들을 사귀면서 대학 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친구를 많이 못 사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또 다른 어려움은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못 들으면 말미암아 대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1학년 가운데에서 학교에 잘 안 가서 그런지 소속감이 별로 없는 것 같다에 대해서 69.5%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년들 가운데서는 또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학교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소속감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56.5%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들이나 1학년들이나 60% 내지 70%가 소속감이 없거나 이전보다 많이 약해졌다. 이런 점들을 어려운 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생각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 문제죠. 네. 현재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좀 더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적인 사회가 되고 이타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취업 자리를 좀 많이 늘려서 이들이 자기의 경제적인 기반이 든든히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좀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적인 마인드로 젊은이들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지방엔 짙은 안개도 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